오늘부터 뉴스라이브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더 나은 방법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저희 뉴스라이브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중증, 사망 위험은 높지 않지만 정신건강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접종받는 백신은 화이자로 예약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일부 시민들이 늦은 시간에 공원으로 나와 술을 마시는 등 풍선 효과로 인해 방역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예 숙박업소에서 음주를 하기까지 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여전히 불편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건지, 왜 학교가 불편한 공간이 된 건지 취재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가 오늘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갔다가 조금 전 저녁에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단 내일부터는 버스는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청소년들도 일상으로 한 발짝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계획에 12세부터 17세 소아 청소년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임신부 접종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박민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월요일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2세부터 17세 소아 청소년에 대한 접종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중증 사망 위험은 높지 않지만 감염 시에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등교 제한,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감소,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과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은 다음 달 5일부터 4주간 예약, 18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12세부터 15세까지는 다음 달 19일부터 예약이 시작되고 접종은 오늘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이 접종받는 백신은 식약처 검토에 따라 화이자 백신으로 결정됐고 1차 접종 후 2차 접종까지 접종 간격은 3주입니다. 임신부 접종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임신부는 다음 달 8일부터 예약을 시작하고 18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백신 사전 예약은 사전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본인이 예약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나 지자체 콜센터를 통한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대심이 박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드디어 저희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네요. 기존에 청소년이 맞을 백신은 없었는데 이번에 청소년이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까지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며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심리적 위축 등 심각하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코로나의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번에 청소년이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청소년들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다른 백신과의 차이는 뭐고 또 화이자가 결정된 이유는 뭔가요? 식약처로부터 청소년이 접종받기에 허가받은 백신이 화이자 백신밖에 없어 화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성인들의 백신 부작용과 후유증을 봤을 때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안심하고 접종해도 되는 건가요? 식약처에서 허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었고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네, 만약 접종 후에 통증이 있을 시에 학교한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학교를 쉴 수 있나요? 네, 접종일로부터 접종 후 2일까지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네, 이제 12세부터 모두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될 텐데 더 어린 영유아 백신 접종은 아직 발표난 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유아가 접종받을 수 있게 허가받은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영유아 백신 접종 계획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네, 박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시행되고 있죠. 따라서 밤 10시가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데요. 사람들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와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 방역수칙은 뒷전, 더더욱 찾기 어려운 위험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MTN 홍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술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가 심야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아예 공원으로 나와 술을 마시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는 표지판도, 음주를 금지한다는 전광판도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술 드시고 마스크도 지금 안 쓰고 계신데 위험하겠죠? 지금 보세요. 쓰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지금? 백신을 맞았으니 괜찮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거 알고 있긴 해요. 알고 있긴 하는데 두 명은 2차 맞았어요. 저도 2차까지 맞았는데. 경찰이 단속에도 나서지만 잠시 자리를 마무리하는 신용을 알 뿐 술자리는 곧바로 이어집니다. 주말을 맞아 공원에 운동하러 나온 시민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제 뭐 운동도 한 사람이고 이제 가끔가다 자전거도 타러 오는데 경찰분들이 이 불을 꺼야 사람들이 안 올 거다라고. 이러한 풍선 효과는 성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숨어서 술을 마시는 일부 청소년들은 숙박업소까지 더 숨어 들어갔습니다. 저 모텔이나 마땅히 마실 곳이 없어서 거기서 마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음주 자체도 문제지만 방역수칙을 자연스럽게 어기게 된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웬만해서 객실 안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여러 명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시는 겁니다. 한 6-7명이서 마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래가지고 괜찮다 생각해요. 백신 접종과 전면 등교 이후 시민들 사이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1년 반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역 관련 정책들이 방역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고 공원과 숙박업소 등에서의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TN 뉴스 홍서희입니다.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달 동안 정치, 사회 등의 분야에서 일어난 일들, 알고 계셔야 할 소식을 몇 가지 꼽아서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소식은 아무래도 코로나 얘기겠죠? 네, 첫 소식은 연일 폭등으로 이달 중순에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사람 간의 접촉이 증가하고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환자 발생이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일상으로 간다는 게 정부 정책의 기조였는데 이번 확진자 증가로 인한 지장은 없습니까? 네,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루 확진자 3,000명대 수준은 현대 의료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 위드 코로나 시행 방침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여야 경선, 여론조사 1, 2위 각각 논란입니다. 내년 3월이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5위에 있는 후보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출마했고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등이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1, 2위를 겨루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각각 논란에 휩쓰이는 중입니다. 논란 중 한 가지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인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의 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면서 사업 방식이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 이익금이 성남시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화천대유 자선관리라는 특정 회사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이 최근에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화천대유라는 회사 자체가 당시로서는 이런 큰 사업에 참여할 만큼의 경험이 없는 회사였다는 점에서 특혜가 아니라는 이야기로 사건이 흘러가다가 최근에는 여권 이사뿐만 아니라 야권 이사들도 이 회사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여야 지위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 고발 사주 의혹은 어떤 얘기죠? 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야권 이사에게 여권 인사를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을 한 매체가 제보자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었습니다. 고발장을 보면 피고 발의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가 언론인 등 11명이었고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에 적시됐습니다. 피해자는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등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국민회의 당시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사건인지 윤석열 당시 총장이 개입돼 있는 건지 의혹이 핵심인 가운데 지금 대검찰장은 고발장 초안 작성 당시 현직 검사가 개입된 상황을 확인했고 지난 15일부터 수사에 착수,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각각 1, 2위를 겨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경선 시작 전부터 여론조사 1, 2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지지층이 있던 겁니다. 각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여야는 각각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가 선거의 목적이다 보니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지층 역시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전자발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달 말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29일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달 초 이 피해자 56세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네,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20대 남성이 발찌를 끊고 도주해 81일 만에 검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9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는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60대 남성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전자발찌를 신뢰해도 되는지 우려하는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슬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은 채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퀴 달린 의자 휠체어. 일상 속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는 어떨까요?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JMBS 문지원 기자가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다리를 다쳐 한동안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닌 고등학생. 학생은 휠체어를 타고 등교하던 시기를 불편함의 연속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랑 교실이 거리가 조금 있었는데 가는 길에 휠체어로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턱들이 꼭 있었거든요, 층마다. 정말 그 밀어주는 친구의 도움 없이는 어디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항상 생겼어서. 이동약자에게 학교가 얼마나 불편한 공간인지 기자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교실까지 가봤습니다. 문제는 학교에 채 들어서기 전 교문에서부터 생겼습니다. 교문 울타리를 여닫기 위한 레일이 가장 먼저 휠체어를 막아섭니다. 레일을 넘으려 몇 차례 시도해봤지만 기자 혼자서는 넘을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기자의 도움을 받아 교문을 통과하자마자 오르막길이 나타납니다. 경사가 10도가량이다 보니 역시 혼자서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힘겹게 학교에 올라와 중앙현관을 통해 학교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나마 중앙현관에는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돼 있고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교실이 위치한 층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가동 사이 구름다리에서 또 생겼습니다. 구름다리 진입로 중간에 있는 턱을 넘기지 못한 겁니다. 턱의 높이가 5.5cm 정도가 되다 보니 휠체어를 탄 사람 혼자서 넘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구름다리를 지날 수 없어 멀리 돌아서야 교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로 교실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여러 장애물로 인해 휠체어는 여러 차례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은 확보되어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엔 갈 길이 먼 겁니다. 학교에서 이동약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MBS 뉴스 문지원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 있습니다. 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턱을 낮추고 오르막길에는 정해진 기울기만큼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지만 정작 법령이 규제하고 있는 범위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JMBS 안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학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는 출입구 접근로가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접근로의 기울기를 비롯한 세부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 특별한 경우 12분의 1까지 가파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학교 진입로의 경사는 약 10도,
규정된 기울기를 계산한 결과가 약 3.1도이고 단서 조항을 따라도 약 4.8도인데 이보다 한참 가파릅니다. 학교 시설 관리자에게 규정 위반이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등굣길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공부를 더 하고 오라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학교 대지 안에 있는 경사 구간이면서 도로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법령상 접근로에 해당돼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공돼야 합니다. 시설 관계자도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겁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등 편의법과 같은 현행 규정의 홍보와 함께 시설 관리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JMBS 뉴스 안주현입니다. 글로벌 뉴스 시간입니다. 글로벌 뉴스는 지난 한 달 동안 세계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용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소식은 뭘까요? 네, 첫 소식은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아프가니스탄 학교들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중등학교가 다시 문을 여는 것은 지난달 중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그러나 이날 아프간의 중학교 이상 학교들에서는 남학생과 남성 교사들만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탈레반 과도정부 교육부는 남자 교사와 남학생에게 학교 수업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여학생과 여자 교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은 6학년까지 여학생이 등교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남녀 학생이 분리돼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계속 여학생들의 중등학교 등교를 허용하지 않으면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두 번째 소식, 중국의 청소년 SNS 이용 규제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의 14세 이하의 이용 시간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더우인은 중국 1위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이고 일간 활성 이용자는 6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14세 이하의 이용자는 청소년 모드를 통해서만 더우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더우인은 14세 이하 실명 청소년 모드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40분 동안만 더우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우인은 14세 이하 실명 가입자가 이미 모두 청소년 모드로 전환됐다고 전하면서 청소년 모드에서는 과학실험이나 박물관 미술관 전시,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풍광, 역사 지리 해설 등의 알찬 내용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마지막 소식, 세계 최초 2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한 쿠바입니다. 쿠바가 전 세계 최초로 2세 이상의 유아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쿠바에서 자체 개발한 소베라나 02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접종 백신이 허가된 최저 연령은 만 12세가 가장 낮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도 백신 접종이 진행돼서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뉴스 이용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가 조금 전인 저녁 6시쯤 노사가 협상에 타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9시에 안주현 기자를 버스 정류장으로 보냈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주현 기자 지금 어디신가요? 저는 지금 대전 신세계 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학교만 해도 제법 지각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민의 불편은 어땠습니까? 네, 지각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지각으로 처리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시민 같은 경우에는 전세버스의 투입으로 인해 버스를 알아보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고, 전세버스의 특성상 하차벨이 없고 손잡이가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또 좁은 통로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부산시 버스노조는 앞서 이어진 협상에서 비근무자 유급휴일 16일 그리고 정년 연장 만 63세로 연장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개선 지원금 50만 원 요구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거부를 하면서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협상 타결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대전시와 버스 노조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온 결과 비근무자 유급휴일 8일 그리고 정년 21세 그리고 지원금 20만 원으로 서로 협의점을 찾으면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일 첫 차부터 다시 버스가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네, 안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새 거리두기 방침은 10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개편을 예고한 바 있어 이러한 고려사항을 반영해 복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슬슬 길거리에서 맛있는 붕어빵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팥붕어빵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슈크림 붕어빵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사소하고 행복한 고민거리가 가득한 10월이 되길 기대합니다. 개편 후에 첫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 기자단은 항상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지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매 회의에 임합니다. 꾸준히 발전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신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